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요일 10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 신성 ENG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930입니다. 자, 신성 ENG가 조 바이든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태양광 에너지 테마 속에 이전에 상한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3,250원 이 종가를 좀 지켜주면서 행보를 하는 움직임을 2거래 1차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클린 환경 산업, 이게 음압병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린 환경 산업이라는 게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클린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음압병실이라고 좀 집중이 최근에는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린룸 클린룸은 2차전지 제조 공장에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2차전지와도 좀 관련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도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모듈 이런 부분에서도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태양광 소재 제품, 시스템과 상품 등으로 해서 비중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는 클린룸 71%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클린룸을 조정을 좀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의 그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좀 그런 산업들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2016년과 2018년 동안 3년 동안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가 지난 2분기에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7년 43년간 지속하고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 산업은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이와 관련된 2차 전지도 가능하다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사업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조 공간에 공기 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설치하는 사업이고, 태양광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과 직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ESS를 전력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2분기에는 매출액이 4.1% 정도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은 42%, 당기순이익은 1153%. 자, 그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는 데 따라서 원가율, 그 영업이익률이 조금 대폭으로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인사업장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마이크로 그리드 설비 완비를 통해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이 있는 가격 및 품질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 똑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매출액을 내더라도 똑같은 매출액을 내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앞으로 좀 유지를 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대비해서 PER은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미래 전망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이런 그 주가 상승 흐름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4,000원 부근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차익 실현도 동시에 받고 있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도 주가 하락 방어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완전하게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4,000원을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이 4,0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이전의 차트 흐름을 좀 지켜보면은 여기 이 저항권과 지지 구간을 좀 살펴보면은 5,000원 부근에서 4,000원 부근에서
4,000원 부근에서 뭐 그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4,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4,000원을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따른 그런 등락에 좀 태양광 그런 산업들에 대한 변동이 좀 있죠.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테마주로 좀 엮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뭐 적당선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매매가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4,000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차익 실현이 나오겠지만은 4,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사실 알기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적당한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뭐 우리 대선이 11월 13일에 진행되죠. 11월 3일. 자, 3일인데, 자, 나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4,000원을 돌파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뭐 11월 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1월 초까지는, 11월 초 뭐 1일이 무슨 요일이죠? 1일이 11월 1일이 일요일이니까 3일, 적어도 2일이나 뭐 30일까지는, 이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등락률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제가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변화되는 폭 자체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변동성 자체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그 변화율 자체가 주가 등락률 자체가 변동폭이 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 방향성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동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데, 밑으로 높아질지 위로 높아질지 그런 거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결과 재료 소멸, 이 대선, 보통 이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그런 영향들, 그런 엮인 부분들이 대부분의 차익 실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 이 기업이 30%가 올랐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재료 소멸이 되는 당시에 30%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30%가 올랐으면은, 재료 소멸이 되면은 30%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이상이 받았는데 이게 300%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나중에 3상에서 넘어가면서 결과가 부정적이게 나오면서 제품이 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적어도 250%, 300%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건 이제 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일정에 맞춰서 그 이전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00원을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막상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매매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 판단이 좀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테마, 이게 공매도 가열, 경고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 테마주로 좀 엮이면은 등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경고 종목으로는 대부분 테마주라 그러면은 다 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당장에는. 거기다가 테마주 자체가 지금 도박성으로 뛰어드는 건데, 경고 종목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